네, 안녕하세요. 뉴스핀 TV 시청자 여러분. 뉴스핀의 한기진입니다. 2025년도를 관통했던 거는 코스피가 뭐 4천, 5천을 바라본다 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움직인 핵심은 또 가장 큰 관심사는 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 크게 떨어졌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서 10월 30일 기준으로 1,4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연평균 기준으로는 1,422원.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이냐 보면은 1998년도 평균 환율이 1,398원 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뭐 세월이 거의 20년 가까이 흘러서 좀 비교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체감하실 때는 수치로 체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환율 전망이 더 중요하겠죠.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런데 뭐 오늘의 환율 어떻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는지 일단 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12월 달 들어가지고 굉장히 환율이 이제 불안했죠. 12월 23일 1,483원까지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긴급한했잖아요. 이제 대응책에 들어갔고 그 결과 24일, 26일, 29일, 30일 4일간 시장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아마 전방위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실탄도 투입된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1,439원이죠. 그러니까 1,483원에 비해서는 44원을 지금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세를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금년 한 해 굉장히 특히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동안 환율이 굉장히 1,400원대 후반을 찍고 이렇게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수급 요인에서 이제 불균형이 좀 발생을 좀 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경제 주체들의 해외 투자가 지금 급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 투자가. 그래서 금년 숫자를 좀 보면은 3분기 누적 기준이 가장 최근 건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증권 투자액이 720억 불 정도 돼요. 72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작년 동기 대비 비교해가지고 한 68%. 가 이제 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늘어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작년 대비 있잖아요. 92% 증가했거든요. 개인 투자자도 74%.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약 50%. 그래서 거듭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있지 않습니까? 더 배에 달하지 않습니까? 자금들이 해외 투자들 주로 미국이겠죠. 그러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달러 공급은 그걸 못 따라간 거죠.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급 불안 요인. 그래서 장차 더 오를 거다. 그리고 지금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를 거다. 라는 사재기 가수요가 좀 붙으면서 그게 1,483원까지도 이렇게 급등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공급 사이드 아니겠습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저기 경상수지 흑자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해외 투자해가지고 배당이나 이자 소득으로 벌어들인 달러죠. 그 달러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금년 경상수지 흑자 한 1,150억 불 정도로 예상이 좀 되는거든요. 그리고 1,150억 불만큼 우리가 벌어들였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가 한 저는 1,000억 불 있지 않습니까? 남짓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더 커요. 나간 돈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수급 불안 때문에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좀 이런 좀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수급의 미스매치 요게 컸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사전에 좀 대비하지 못한 요인들이 컸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거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급에 플러스의 어떤 투자 심리인데 그게 가수요, 흔히 말하는 투기 심리가 좀 더 붙어서 이렇게 환율이 크게 생각보다 더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거를 정부에서 조금 미리 예측을 하거나 방비를 해서 조금 미리미리 대응을 했었으면 큰 불안까지 안 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네. 정부가 12월 2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는 일단 더 이상 네.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방이 있잖아요. 네네. 또 달러 안정 대책을 이제 만들었고 또 구두 개입을 또 했죠. 네, 그쵸. 그리고 12월 24일부터는 아마 시장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구두 개입할 때 이야기가 그랬거든요. 네. 정부의 실행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먹혔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뒤늦게 정부가 대처에 나섰지만은 또 정부가 강력한 또 안정 조치로 어떤 실행력을 담보를 해서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부 장관께서 그 구두 개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시장 그 차트 흐름을 보면 그렇죠. 이건 구두 개입이 아닌데 뭔가 돈이 정부 혹은 국민연금에서 대규모로 달러 매도 직접적인 달러 푸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뭐 정부에서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구두 개입 내꼴 실제 돈 풀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움직였거든요. 실제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한 30원인가요? 하루 새 떨어졌는데 굉장한 그 외환시장에서 굉장한 하락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실제 뭐 엄청나게 개입을 했다고 개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행력을 보여줬다고 뭐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이제 강력한 구두 개입이 구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달러의 어떤 실탄 공급으로 연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반등세를 있지 않습니까? 눌렀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 이제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외환 보유고도 일부 이제 활용이 됐을 것이고 아마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국민연금하고 좀 합의를 해서 국민연금의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이제 가동을 시킨다라는 이제 지침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작동이 좀 된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제 환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상의 상한이 전략적 해지가 10%, 전술적 해지가 5%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이 합치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투자 규모가 지금 한 850조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15%라고 본다면 얼추 100조 원 남짓한 돈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해지를 걸 수가 있는 거고 환해지가 이만큼 걸게 된다면은 또 그 상응해서 은행들이 또 현물환을 있지 않습니까? 현물 달러를 조달을 해서 시장에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맥시멈 예를 들어서 100조 가까이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그 여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일부가 실제 작동이 됐고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국민연금이 환 시장에 환해지 방법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은 나의 연금을 왜 안 해? 라는 시선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 투자 측면과 수익률 엑싯을 바라본 측면에서는 해외로 큰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당연히 엑싯을 해서 국내로 들여와서 연금으로 세팅을 해놔야 결국에는 국민들의 연금의 수익률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또 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정서는 아무래도 아마 전자 쪽인 것 같아요. 불안하다. 왜 연금을? 이런 시각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한 1,400조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한 60% 정도를 해외에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한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해지를 이제 걸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하냐는 거는 그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해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한 해지가 이제 작동하는 과정에서 또 현물환이 있잖아요. 이제 공급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안정에도 좀 기여를 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환해지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자체의 자산 운영의 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부수적으로 글로 인해 그 과정에서 또 외환시장의 현물이 공급이 되는 달러 공급이 됨으로써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같이 겸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과거 이야기들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첫 번째 1번 과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기재부 같은
정책 그 외환 당국자의 어떤 메시지나 뭐 소통이나 이런 게 또 시청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장 트레이더나 아니면 정부 당국자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기잖아요. 소통 이런 거를. 뭐 국민연금이 실제 개입이 환해지 물량이 얼마나 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그거를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또 그런 거잖아요. 시청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꽤 돼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가령 환투기 세력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감히 덤빌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국민연금은 워낙 그 글로벌적으로 큰 그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 없는데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 어느 정도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한해지를 통해서 지금 외환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환해지와 전수적 환해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보면은 현재 아까 가용할 수 있잖아요. 근로 한해지를 통해서 현금 조달할 수 있는 달러 여력이 한 100조 정도죠. 그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동을 시키는 것을 국민연금에서 자체 판단을 할 사항이죠. 그렇지만 그만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큰 있잖아요. 그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국민연금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환해지를 통한 안정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금융기관들의 역량입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또 필요한 달러를 있지 않습니까? 적기에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여력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대책에서도 그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한 매수 여력 있지 않습니까? 한도를 좀 높여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 건전성을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달러 조달 능력을 그 창구를 좀 있지 않습니까? 넓혀주는 게 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유사시 충분한 달러를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투입할 수 있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민간 금융 시장의 예한 조달 능력과 어떤 공급 능력을 확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된다면 시장의 약간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는 다 있잖아요.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뭐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 특히 그러겠죠. 대기업들은 어차피 수출이라는 거는 뭐 꾸준히 진행이 돼 왔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마 좀 굉장히 규제가 좀 까다로운가 보죠. 수출 기업의 그 수출 대금 혹은 미래 가능한 걸 토대로 한 선물한 매입 이 한도가 되게 낮은 수준인가 보죠. 이렇게까지 규제를 풀어줬다고 할 정도로.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규제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출 대금을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받아가지고 이제 빨리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바깥에 이제 계속 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에 있잖아요. 협조도 필요하고 기업이 빨리 달러 대금을 있지 않습니까? 수출 대금을 국내에 있잖아요. 가지고 들어왔을 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줘서 그걸 좀 촉진을 좀 시킬 필요도 좀 있겠죠.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말씀하신 대책들이 어떤 구도나 정책적인 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 돈을 달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거든요. 당장 내일 은행 계좌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실증적인 대책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뭐 아까 좀 늦은 감 있는 것 같긴 한데 금통세는 좀 진정할 수 있다라고 좀 안심해도 될까요? 이런 대책들 통해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펀더멘털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괜찮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자금이 한국에 있잖아요.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 된다면 이제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 낙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리라고 보고 또 같은 투자 자금을 그 미국에 투자할 거냐, 한국에 투자할 거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냐라고 이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좀 더 매력 있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있잖아요.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거는 물량을 뭐 늘린다, 막 이런 거보다는 확실하게 소액 주주,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원을 정확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와 어떤 그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네. 경기가 빠르게 지금 회복세에 네. 있고 네. 또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있잖아요. 업황이 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업의 어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또 해외 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많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지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또 기업 실적들도 있잖아요. 좋아지고 네.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 있지 않습니까? 국내 유입 또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네. 해외 투자에 나갈 건지 아니면 국내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사결정 있잖아요. 바뀔 네. 거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모아서 국내로 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환율은 워낙 그 다양한 변수들이 그렇죠. 집합이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는 얘기가 환율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수급, 달러 공급 측면에서 현재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네네네. 이미 세팅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네네네. 거고 네. 진짜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펀더멘탈. 네. 펀더멘탈. 우리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네. 대해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것에 들어가는 게 뭐 반도체든 이런 기업의 실적 네네. 개선 그리고 주식시장. 네네. 뭐 주가는 이미 뭐 네. 1년 새 4,000포인트를 네네네. 넘은 상태에 마감을 했고요. 한국 거래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70%인가요? 잠깐 수치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네네. 어찌됐든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 1등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상승률이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글로벌적으로 1등을 했다? 이거는 글쎄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되게 그 해피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도 더 있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전망까지 그 긍정적 전망까지 가미가 되면 뭐 환율 시장은 뭐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우리 맹커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경제 펀더멘털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제 우리 금년에 한 1.0%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1.8에서 1.1, 저는 한 2% 가까이 있잖아요. 이제 대략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금년에 있어서 있잖아요. 한 1.89 성장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금년 성장이 훨씬 우리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잖아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내년에는 우리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관심. 그리고 이거는 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국내 변수는 앞서 짚어왔고 또 해외 변수를 일단 해외 변수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 변수들이 워낙 많은데 뭐 당장 FED 총재가 1월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한다고 그러고 뭐 트럼프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미국 기준금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까 경제 성장률도 뭐 비슷해질 거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고 있고 이제 글로벌 있지 않습니까? 자금 흐름에 이제 축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금리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이제 11월 달이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통화에 있어서 유동성을 조금 있잖아요.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지금 일반적인 지금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준금리에 있어서도 약간의 물가의 이제 불안 요인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두 차례 정도 있잖아요. 추가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시장에 대세적인 좀 예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75% 정도 기준금리가 돼 있는데 이게 약 3% 정도 수준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예측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유동성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가 만약에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달러의 약세로 귀결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강세로 약간의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엔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화이겠죠? 그쵸. 그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율에 있어서 이제 동저 경향이 좀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높은 통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지금 0.5에서 0.75로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달러,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날 거라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본의 재정 정책이죠. 다카이치 있잖아요. 총리가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잠재워진다면은 아마 엔화도 있잖아요. 약간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이미 상당히 강세로 있잖아요. 지금 이제 돌아서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또 엔화나 위안화의 어떤 약간의 강세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또 우리 원화도 있잖아요. 강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또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나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환경에 있어서도 약간 원화가 그 약세를 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 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은 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당장 뭐 1월 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ED 의장 총재를 뭐 갈아치우겠다. 그러면서 후보도 뭐 누구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보가 그 이쪽 시장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앙 총재를 분류를 할 때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런 식으로 금리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 유동성을 푸는 그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유력 후보로 언급된 사람에 대한 이렇게 수식어를 보면 역대적으로 본 적이 없는 비둘기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금리를 세게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까지 나오면 내릴 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은 있잖아요. 인하 기조로 이제 가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 거냐는 거는 또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지표에 대한 거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패드를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압박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부정적인 있잖아요. 또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패드에 예를 들어서 독립성에 대한 어떤 의심이 시장에서 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있잖아요. 정책에 또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훼손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패드는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또 이 금리 정책을 이제 꾸려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있잖아요. 많은 푸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2026년도 환율 환경은 적어도 나쁘진 않다. 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상황에서 뭐 진짜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면 잘 모르겠지만 환율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얼마인데? 라는 거잖아요. 올해 평균 환율이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1,422원이네요. 연평균. 이거보다 올해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참 이게 환율이 얼마 될 거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좀 시청자분들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야 그런 거 속 시원하게 뭐 답을 못 해주니? 라고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환율을 아시는 분들은 그 환율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참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좀 가이드로 봤을 때 1,422원보다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참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특정 환율을 있잖아요. 타겟팅 해가지고 그걸 맞춰낸다는 것은 조금 이제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 경제, 우리 시장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 수준에서 있잖아요.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동의를 좀 할 것이고. 이제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좀 조사한 결과를 좀 봤더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1362원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1362원. 예, 예. 네. 중소기업 좀 더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1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영업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환율이 얼마입니까? 로 예상합니까? 했더니 뭐 1,400원에서 마지노선은 1,499원입니다. 1,499원. 예, 예, 예. 이런 이제 네. 예,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한 1,360원, 그리고 대기업은 예를 1,400원대 초반. 초반. 예를 들어서 밀리더라도 1,450원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다. 1,400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에서 남짓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있잖아요. 이 수준은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있잖아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네. 감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여하튼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그 우리 경제가 좀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미국이라든가 우리 경쟁국에 있잖아요. 그 환율, 어떤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보건데, 하여튼 금년보다는 있잖아요. 조금 안정된 수준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반적 기대이기 때문에 그 시장, 기업에서 기대하는 수준하고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다. 저는 좀 이렇게는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일단은 그 여당에서 기재위 소속이고 또 가장 그 이런 환율이나 경제 쪽에서 말씀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좀 국민들하고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네, 또 내년 네. 전망과 환율 등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 급등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저는 그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달러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이제 불일치가 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해외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투자 사냥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데서 있잖아요. 네네. 투자에 가서 우리가 소득을 이제 높여야 되고 또 얻어야 되고 또 그래서 국민 부를 늘리는 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라 할까요? 이제 투자의 패턴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달러의 흐름 이거를 정부 여당이 쫓아가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 개선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만들면서 이제 외환 관리 시스템 자체를 조금 했잖아요. 네. 좀 더 개방적이고 폭넓고 또 금융기관들의 달러 조달 능력을 늘려주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환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면은 능히 우리가 환율은 관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셨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간다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방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가장 저는 큰 변수가 있잖아요. 저거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한 1,400조 됩니다만은 요게 향후 3,600조까지 적립금 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해외 투자 비중을 한 60%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거짓 있잖아요. 2,000조 넘어가는 있잖아요. 정도로 우리 해외에서 이 자금을 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있잖아요. 큰 달러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이 달러 수요를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확보를 하냐 이거죠. 그쵸. 국내 외환 시장에서 있잖아요. 현물 시장에서 이거를 다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있잖아요.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해서 해외 투자하는 그래서 국내 애한 시장으로부터 격리를 좀 시켜줘야 되는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조치까지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한 예를 들어서 이 수급에 이제 불안 상황이 생긴다면은 또 그에 상응안 있잖아요.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장기 과제로 국민연금의 달러 조달 창구 이거를 진짜 궁극적인 우리나라의 과제, 외환 관리 시스템의 과제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뭐 차분히 뭐 만들어가야 될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2,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네. 2,000조에 해당하는 달러를 국민연금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네, 달러 규모 같아요. 국내 시장, 외환 시장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제에 또 한 네. 가지 저는 지금 여기서 보태고 싶은 말이 이제 네. 온화의 이제 국제화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달러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역 결제도 그렇고 금융 거래도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원화로 예를 들어 무역 결제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원화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좀 네. 달라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축 통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건데 원화에 저는 국제화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외환 거래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원화가 차지하는 결제 비중이 있잖아요. 0.9%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있잖아요. 지금 격차가 좀 심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화의 이제 국제화를 우리가 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외환 관리 시스템에 어떤 전면적 있잖아요.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조금 하나 더 보탠다면은 향후에 이제 통화가 있잖아요. 지금 네. 법정 통화 시대입니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그쵸. 예, 전개가 좀 될 겁니다. 지금 법정 통화 시대 때는 우리가 기축 통화 역할을 못 하는데요. 그쵸. 우리가 잘만 준비하면은 디지털 통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제도화를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처, 거래처를 많이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법제화 논쟁, 금융당국과 네. 하는 네. 사이에 공방이 오고 있는 문제여서 이거 가지고 얘기해도 또 이것도 한 네. 시간이고 네. 그래서 워낙 환율이란 거는 워낙 모든 경제의 집합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환율이라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여서 최대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안심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끝으로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네. 올 한 해 우리 국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정말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대운이 트이고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경제가 확 도약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